자,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승문규 전문가, 강성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네. 포근하게 가정경제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남자 강성민입니다. 네. 자, 오늘은 동키분들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요즘은 다각형 소비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다각형 소비를 재테크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다각형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다각형 소비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가격을 고려한 절약 소비에서 벗어나서요. 다양한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소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육각형 인간 들어보셨나요? 육각형 인간? 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는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쥐디처럼? 그렇죠. 죄송해요. 맞습니다. 쥐디처럼요. 네, 이건 얼마 전 유행하던 짠테크, 돈을 이제 아껴만 쓰는 이 소비 패턴에서 한 단계 진화한 소비 패턴으로요. 가격뿐 아니라 품질,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 개인의 취향 등 여러 요소를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각형 소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제는 가격만 보지는 않거든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각형 소비는 단순히 싼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품질과 내구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더 높은 비용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절약의 진화라고 좀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은 조금 높지만 이 내구성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해서요. 장기적으로는 이 교체하는 교체 비용을 줄여서 남은 차액을 뭐 적금을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뭐 ETF에 가입을 하신다든지 해서 저축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형 소비에서 재테크로 어떻게 이어지나 했더니 소비를 할 때 고품질의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골라서 교체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저축으로 활용하라라는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각형 소비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구독 경제라는 거거든요. 이 구독 경제를 투자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면 이 구독 경제도 이제 목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 이 구독 서비스가 정말 많습니다. 네. OTT 구독, 이커머스 구독, 맞아. 가전제품 구독 등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유불급 많으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언젠간 사용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게 되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줄인 돈은 노후 준비나 목돈 마련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자창에도요. 저희 집은 한 달 OTT 이용 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네, 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이 주시고. 필요한 것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고려해 보셔야 될 점이 네. 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를 렌트를 하신다든지 뭐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구독을 해서 요즘 많아요. 네, 요즘 많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사용하시는 경우 이 월 렌트비나 월 구독료에 이자 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 구매 대신에 뭐 제품 서비스 구독이라든지 렌트를 하시면서 나오는 초기 구매 비용, 즉 목돈을 아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을 만약에 활용을 못하고 뭐 구독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 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률의 투자나 저축으로 이 초기 비용이 드는 목돈을 뭐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라면은 결국은 이자만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길. 조삼모사인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이 내가 초기 드는 구매 비용을 아껴서 투자를 한다, 아니면 저축을 한다라는 생각을 꼭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험료도 결국은 20년 이상 내가 납입을 해야 되는 큰 금액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점검을 꼭 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계획적으로 소비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소비를 할 때 네. 원트, 원트. 니드를 구분해서 한다. 원트와 니드를 구분한다. 원트는 뭐 영어지만 원하는 것, 그렇죠. 니드는 필요한 것. 이걸 구분해서 조금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원트는 이제 원하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그렇죠. 니드 이제 필요한 것은 물이나 쌀처럼 꼭 필요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원하는 걸 먼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니드 필요한 걸 먼저 해결하고
여유가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아주 가끔 선택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걸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언제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을 명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네. 그때는 구매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지만 내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소비를 하게 된다면 네. 충동 구매나 가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트와 니드를 구분해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제가 네. 방금 전에 되게 살벌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내로 빙의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해 주세요. 승문규 전문가님 아내로 딱 빙의가 됐어요. 네네. 제가 뭔가 물건을 딱 사왔는데 음. 이게 언제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집에서도? 네, 아 그래요? 정말 딱 목록을 봤을 때 네. 정말 당장 필요 없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캘린더 아시죠? 캘린더 네. 달력? 네. 공짜로 줄 수 있는데 아, 그걸 산 거예요. 예뻤나 보죠. 2만 원을 주고. 비싸긴 하다. 그래서 이건 진짜 불필요한 소비다. 이런 걸 차라리 자기 관리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더 필요한 거 사라 다른 네, 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살아남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원트와 니드 소비 요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동안 홈쇼핑을 끊은 적이 있어요. 이게 심지어 저처럼 홈쇼핑에 잘 유혹당하는 소비자들은 원트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보다 보면 끌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10분 이상 주의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키분들도 평소에 내 소비 습관이 좀 과한 것 같아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전문가님들이 말씀해주신 원트와 니드 계획적인 소비 계획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소비 조절이 좀 어렵다, 나도 저축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 노하우,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99 통해서 여러분도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고 고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사장이고 저는 식당의 모든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아껴온 덕분에 이제는 평택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고요. 최근에는 딸이 취업을 해서 대학 등록금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문득 돌아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집 자산들이 모두 남편 명의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식당도 남편 명의, 아파트도 남편 명의, 심지어 남편은 본인 명의로 된 연금보험까지 야무지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저 자신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된 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자녀와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 사연자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50대 여성, 그리고 정확히는 얘기하면 남편이 사장, 난 직원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남편분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있으시고 연금도 남편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정작 본인은 연금조차 없으시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살펴봤습니다. 어. 네, 사연자분은 3인 가족으로 네. 월 소득은 약 500만 원 정도 되셨거든요. 이 중 생활비로 28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계셨고 네. 대출 상환으로 100만 원, 그리고 보험료로 매달 116만 원을 지출하고 계셨는데요. 생활비도 적지 않은 편이지만 보험료가 소득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500만 원 정도 월 소득인데 다 더해봤더니 496만 원이에요. 매달 4만 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에 대한 지출, 이 분배가 뭔가 좀 어지럽게 되어 있긴 하네요. 가족분들 보험료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가입하신 보험은 총 11건으로 매월 보험료는 116만 원을 네.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남편분께서 종신보험 3건을 포함해 총 7건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네. 이 중 보험료만 88만 원을 부담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만. 맞습니다. 예, 특히 이 종신보험에만 월 70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말한 남편이 연금을 준비해뒀다라는 내용은 사실 연금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셔서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네, 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확정 보증하는 상품이지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납부해서 사망보험금이 2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이 보험은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상품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종신보험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 전환 시에는 전환 시점에 쌓여있는 적립금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을 주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도 아니고 내가 돌려받는 사망보험금의 연금도 아니고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금 상품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굉장히 낮거나 크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이 종신보험을 연금 준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내가 종신보험을 준비하면서 부가적으로 연금의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연금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종신의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잘못 가입하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앞서 2부에서 살펴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50대 여성의 사연이었고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연금도 남편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남편의 종신보험이었어요.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라는 그 기능 때문에 연금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럼 남편분은 다른 보험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나머지 건강보장은 암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의 보험의 월보험료는 18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 예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 금액과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좀 좋은 상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보장 범위가 좁았던 내심장 진단비와 수술비가 부족했거든요. 이 부분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월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추가를 했고요. 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렸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에 문제가 없다면 해지보다는 부족한 보장만 추가로 보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걸 또 추가한다. 그러면 돈이 더 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음. 보험료가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가 물론 줄여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기다렸어야 성급했습니다.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들어보기로 하고 사연자분은 어땠습니까? 네, 사연자분께서도 월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을 살펴보니 암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씩 평균적인 보장 금액으로 넓게 가지고 계셨고요. 네. 또 수술비, 후유장애 보장까지 고르게 가지고 계셔서 괜찮네요. 네, 보장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추가적인 보험 가입보다는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으로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굳이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깨시고 다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사연자분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자녀분 보험은 어땠나요? 네, 자녀분은 월 13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이 보험이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리고 실손 특약을 추가해서 유지 중에 있었거든요. 네. 문제는
자녀분의 나이가 25세라는 점입니다. 자녀분이 사망을 하려면 지금 25세니까 최소 70년 후에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벌써 사망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 시점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종신보험이라는 건 사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서 생존 중에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분의 경우도 보장 내용이 조금 비효율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녀분의 경우는 해결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자녀분의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보장을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비쌌던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종신보험은 자녀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그죠. 보험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해지하고 대신에 생존 시에 더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즘 흔히 말하는 어른이 보험으로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 새 보험은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서 든든한 보장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월 13만 원이던 기존 보험료는 1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네. 보장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께서 곧 취업을 하신 상황이라서 새로운 보험료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분 본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합의를 하셔서 재정적인 독립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278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직 어린 아이에게 종신보험이 어울리지 않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자녀에게 암, 뇌, 심장과 관련한 보험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까요? 네. 어린 자녀에게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보험일 수도 있지만 암, 뇌, 심장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사망 원인 1, 2, 4등이 암, 뇌, 심장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병이 된다. 네. 그리고 나중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 준비하게 되면 싼 금액을 길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준비하면 싸고 네. 나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면 비싸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암, 뇌, 심장과 관련해 발병이 될까봐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어릴 때 준비를 해야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해서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중간에 아프게 되면 못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준비를 해두는 것이 더 좋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생존 보장을 따져봤을 땐 사망보다는 암, 뇌, 심장이 받기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일 때보다 어린 아이일 때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 더 싸요? 거의 지금 방금 사연 주신 질문 주신 그분이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자녀라 뭐 10살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암 1억을 준비하는데 몇만 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른일 때는 엄청 비싸지잖아요. 1억 정도면. 엄청 비싸지는 거죠. 네. 자, 요 정도를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녀분도 필요한 보장으로 일단은 탄탄하게 조정을 하면서 3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어가 보죠. 네, 총 정리를 해보면 남편분은 기존 보험료 8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월 65만 원을 절감했고요. 사연자분은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15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자녀분은 본인의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추가로 납부하실 보험료는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보험료는 기존 월 116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네. 이 보험료를 38만 원으로 줄였고 78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 절감한 금액을 활용해서 사연자분이 원하셨던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었죠. 종신보험을 조정하면서 자녀분의 취업으로 줄어든 보험료로 사연자분이 원하던 연금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국민연금에 월 10만 원씩 임의 가입을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연자분의 경우 확인을 해보니 국민연금을 약 7년 정도 납입을 하셨던 이력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통해서 추가로 납입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65세 이후부터 종신토록
매월 약 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모든 절감 금액을 넣지 않았던 이유는 네. 국민연금 구조상 납입액을 4배, 5배 더 내더라도 내가 낸 만큼 연금액이 4배, 5배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소득 재분배 구조를 통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네, 과도하게 납입하시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적정 금액을 납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이득이 좋다, 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여유 있는 돈 다 그 국민연금에 납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전략적으로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임의 가입을 통해서 안 내셨던 분들은 이렇게 내시는 게 좋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국민연금 10만 원을 납입을 해서 이제 2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보를 하셨어요. 자, 이제 3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남은 30만 원은 보험료에서 절감한 금액이 78만 원이었잖아요. 그중 10만 원은 국민연금을 가입했고 이제 남은 68만 원은 사연자분이 원하셨던 자녀와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요.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딸, 수익자는 엄마로 지정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인 딸의 나이가 4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사연자분의 엄마는 그때 65세가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연금을 수령하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 엄마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엄마가 사망을 하게 되면 딸이 수익자를 변경해서 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에 걸쳐 안정적인 연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플랜이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은 엄마가 되고 네.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피보험자는 딸이 네.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보험료를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 그렇죠. 수익자는 엄마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딸부터 엄마까지 쭉 해서 다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두 세대에 걸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으니까 총 연금액이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증형 연금 상품으로 월 68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네. 총 납입 금액은 8,160만 원이 됩니다. 이 상품은 자녀의 나이 40세 그리고 엄마 나이 65세부터 연 382만 5천 원 요거를 이제 월로 환산하시게 되면 약 31만 8천 원을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엄마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고 네. 25년간 수령을 하셨다라면 총 8,606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8,16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후 이제 엄마가 사망하신 후에는 자녀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두 세대에 걸쳐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자분께서 원하셨던 본인 명의로 된 월 50만 원 연금을 준비해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더 남아 있잖아요. 이 연금은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연금을 상속받아 매월 31만 8천 원을 100세까지 수령할 경우에 총 1억 3,387만 5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이 연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급되고요. 두 세대에 걸쳐 가족의 재정적인 안전망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승문규 전문가님, 강성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